일단은 어제 그 내용과 부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까지도 그렇고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네. 침묵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건데 사안이 굉장히 엄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담화 내용을 좀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의 그 직무 배제를 선언했다라고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딩을 보면요. 국정 관련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국정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못을 박았죠. 한 가지 더 이제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이 조금 전에 이제 여당 대표와의 정기회의를 언급하면서 네. 실무 고위당정 협의 의미라고 이제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대통령 권한과 국정 현안을 국민의힘과 한 총리가 맡겠다는 뜻으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권한에는 뭐 군 통수권도 있고 공무원 임명권도 있고 행정부 통할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당과 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거센 지적과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지금 긴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기자 보기에는 이 담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헌법상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권력을 우리가 투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권한을 어떻게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것부터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따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상조차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직권을 배제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딱 두 가지, 탄핵과 하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탄핵이 부결, 아무튼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가결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탄핵 상황이 아닌 건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 대통령이 어제 국정 운영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 국정 운영 방안 어떤 방식인지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뭐 내각 총리제인지 거국 내각 구성인 건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거국 내각이 맞다고 한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거국 내각 적인을 이제 인터넷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 추천 인물로 꾸려지는 내각.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만 이제 꾸리는 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담화 내용에서는 야당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부분이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예산안 등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야당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까 김용재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대통령과 관련해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그리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하야했을 때 그 두 가지 경우인데 한덕수 총리가 일단 무엇을 강조했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도 담화를 같이 발표했죠. 대부분 국정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산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어떤 조속한 합의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담화를 끝내고 나서 한 총리가 떠날 때 취재 기자들이 붙어서 권한 행사를 대행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질문 하나도 답변을 안 해주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글자 적절하게 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권한 대행에 대해서 아무튼 대답을 한 거잖아요.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적절하게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권한 대행은 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를 가정해서 상정한 국정운영 방식인데 이를 적절하게라고 총리가 기자들에게 답변을 한 것도 납득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담화문을 제가 눈여겨봤던 건 말미에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국민 저력이라는 말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재 어제 다 같이 저희 OBS도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긴 했지만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모두 모여서 촛불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엄중한 상황을 국민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국민이 해결할 일인 건지 그리고 또 의문스러운 거는 선거 때마다 투표를 독려하면서 국민 주권 행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상황들이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탄핵 소추안 당론 부결을 떠나서 투표조차 안 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저력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이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도중에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 입장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국민 여러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했죠. 그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장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르는 척하고 이 내란 모의에 동조했다는 게 뭐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장관의 탄핵 소추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지난해 2월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내각에 복귀를 하게 됐죠. 근데 이번 사의 표명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거는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미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의 표명을 이미 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또 한 건데 이 국무위원 사표는 대통령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시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근데 공교롭게도 오전에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앞으로 국정 운영에 관한 것들을 상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정이 국정을 돌보겠다고 했으니까 이상민의 장관의 사의가 어디로 향하는 거냐. 오늘부터 벌써 한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상의를 하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